안녕하세요, 소울세이버입니다. 오늘은 코인피디아 스텔라 루멘 편입니다. 만약 제가 놓친 부분이나 실수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댓글로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스텔라 루멘이 리플로부터 나오게 된 것과 리플과의 차이점, 인터스텔라 프로젝트 등 새로운 시도, 스텔라의 사건들, IBM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텔라 루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요소로는 IBM, 제드 맥케일럽, 리플, P2P, 개발도상국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스텔라 루멘은 XLM이라는 코인명을 가집니다. 발행량은 1000억 개이고 매년 1%의 인플레이션 증가가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SCP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는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시가총액은 6위입니다. 스텔라와 리플에 대한 비교를 빼놓을 수 없죠.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원하면 유튜브에서 알쓸 신고 리플 편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스텔라와 리플은 국제송금 서비스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스텔라의 창업자는 원래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죠. 이후 리플사를 나오고 스텔라를 창업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사의 지나친 영리화에 대한 불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차이점이 리플사는 영리기업이고 스텔라.org는 비영리기업입니다. 그리고 둘 다 국제송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리플은 은행과 은행 사이의 전송 서비스인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스텔라는 제대로 된 은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P2P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용어 및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는 거래 속도가 2에서 5초로 빠르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스텔라는 SCP라는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FBA,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성능에 상관없이 노드당 한 표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내가 믿을 노드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노드들이 특정 정보 업데이트에 대하여 내가 아는 내용들과 일치한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믿을만한 노드라고 생각하는 노드들이 겹치면 더욱 신뢰받는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따라 티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노드 선정이 어렵다면 탑티어 기반의 컬럼 구성이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탑티어에게 중앙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탑티어 기반의 컬럼도 문제가 생기면 낙오될 가능성도 있고 탑티어들도 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중앙화 이슈의 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org 비영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텔라 전체 발행량의 5%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비교해보면 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비영리 기업의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착한 기업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P2P 송금 업체인 킥EX,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와 파크웨이 프로젝트, 템포, 원샹랩스, 스트라이프, 슈어리밋, 사토시페이 등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처가 있는 만큼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BM과의 관계입니다. 스텔라는 IBM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BM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만든 페어X, 스텔라와 스트롱홀드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IBM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국정 간 결제 솔루션인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즈 서비스도 스텔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와 연관성 있는 라이트이어라는 기업과 체인이라는 기업이 최근 합병하여 인터스텔라라는 프로젝트를 런칭하였습니다. 진짜 이름 잘 만든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는 제드 맥케일럽이 CTO 그리고 체인의 CEO가 인터스텔라의 CEO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인터스텔라에서 만들고 있는 게 비용이 없는 탈중앙 거래소인 스텔라X, 원장 서비스인 시퀀스,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트레이딩 봇 켈프, 비용이 없는 양방향 지불 채널을 구현한 스타라이트 등입니다. 대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인터스텔라까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스텔라와 관련한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초반에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스텔라 코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사건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엔 사용성에 대한 이제 확장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레디안과 협력하여 나이지리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필리핀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테크크런치가 아프리카, 인도 및 중동에서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어리밋과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BR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불 및 자산 토큰화를 위한 샤리아, 이슬람법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디지털 원장 기술 프로토콜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사용처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최근 리플이 급등했을 때 많은 양의 리플을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전 리플 공동 창업자이자 스텔라의 CEO인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리플사와 협의한 양만큼만 팔고 있다는데 리플을 다 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와 관련된 인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와 관련된 인물로는 엄청난 해킹 사건의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의 CEO였고 그리고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현 스텔라의 CEO인 제드 맥켈럽이 있습니다. 마운트곡스는 제드 맥켈럽이 나오고 나서 해킹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팔의 고유 임원이었고 유튜브, 얌머, 에어비앤비 등의 초기 투자를 했던 케이스 라보이스와 스트라이프의 전 CTO인 그렉 브로만이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분에는 스트라이프의 CEO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스의 설립자인 맷 월렁웨그와 트위터, 우버, 얌머 등에 투자한 나발, 세계적인 엑셀레이터 Y 컴비네이터의 사장인 샘 알트만 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팀과 엄청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텔라는 거의 오르고 내리고가 산을 형성할 정도로 시작과 끝점이 비슷합니다. 급등급락이 강한 코인이니 가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텔라의 사업적인 성과는 좋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IBM 등 대기업과의 확실한 연관관계, 인터스텔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제 송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과 리플이 P2P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 이번에 세계 경제 위기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부분은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다음은 대상승의 이유일지 코인판의 문제야일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테더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코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인피디아 스텔라 로맨편이었습니다.